네, 잠시 후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의 정책 구상을 밝히는 새 국정연설을 합니다.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인데요.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내놓을지가 관심이 쏠립니다. 네, 그럼 국제부 연결하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북한에 대해서 좀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네, 잠시 후 우리 시간 11시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연설을 합니다.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은 확실한데요. 미국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강력하고 심각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라면서 이 이야기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군사적 옵션 사용에 대한 언급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네,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내용 어떤 건지 참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그 내용 속보로 좀 전해주시고. 그런데 이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였던 빅터 차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이 지명을 철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에 대한 주한 대사직 지명이 철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소식통을 이용해서 빅터 차 석좌가 지난해 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이견을 표명한 뒤 지명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북한의 제한적 선제 타격을 가하는 이른바 코피 전략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또 한미 FTA 협상을 미국이 파기하려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도 반대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근데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게 우리 정부에서는 아그레만, 그러니까 임명 동의안까지 지금 미국에 보낸 상태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국으로부터 주한 미국 대사 지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 즉 아그레망을 요청받고 승인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아그레망을 받고도 내정을 철회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북핵 위기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등 우리 정부와 의견 조율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한미 대사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임명 결정은 백악관의 결정 사안이라고 하면서도 현재 마크 네퍼 주한미 대사 대리가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우리 스키 선수단과 기자들이 전세기를 타고 북한 마식령 스키장으로 남북 공동 훈련을 떠났습니다. 네, 그럼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승진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네, 우리 선수단 북한에 언제쯤 도착하나요? 네, 우리 측 선수단은 강원도 양양공항에 집결을 한 뒤 조금 전인 오전 10시에 사실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재 조금 딜레이가 돼서요. 지연이 돼서 활주로에 대기 중인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갈마공항까지의 거리는 약 1시간 남짓이니까요. 지금 출발을 하게 되면 늦어도 낮 1시 무렵 안팎에는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이 스키협회의 추천을 받은 알파인 스키 12명,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12명, 총 이렇게 24명이고 관계자까지 포함을 해서 총 31명이 이번 1박 2일 마식령 공동훈련에 참가하게 됩니다. 자, 아시아나 전세기를 타고 북한에 간다고 하는데 그건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닌가요? 네, 우리 선수단은 이 아시아나 항공이 보유한 150석 안팎의 A321 항공기를 타고 전세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전세기가 군사분계선 상공을 넘으려면요, 이 정전 협정 당사국들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해선 상공을 통해서 역 디귿자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북한을 경유하는 비행기는 180일 동안 이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미국의 독자 제재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통일부는 오늘 아침까지도 이 전세기를 놓고 옥신각신했던 걸로 전해지고요. 통일부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이 미국과는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우리 선수단의 북한 일정 오늘 아침까지도 굉장히 깜깜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윤곽이 드러났나요? 네,
일단 우리 선수단은요, 오늘 도착을 하게 되면 우선 마식령 스키장에 도착을 해서 설지를 체크하는 프리스키를 오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이어서 내일 오전에는 알파인 스키와 크로스컨트리 공동 훈련을 진행을 하고 늦은 오후 무렵이 돼서야 양양공항으로 복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표단이 귀환을 할 때 이 북측의 알파인 스키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선수들이 함께 동행을 해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 관련 소식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강은하 정치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0시 43분에 비행기가 정확히 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전달된 얘기인데요. 네. 아직 뭐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위가 전달되지는 않았는데 예. 뭐 관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비행기가 사실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멀지 않은 거리잖아요. 원산에서 네, 강원도 양양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이게 지금 600, 700km 그 돌아서 역디귿자거든요. 600, 700이면 서울 부산보다 머네요. 예, 엄청 멀리 돌아가게 아. 되고요. 그래도 비행기라 뭐 예. 1시간 안팎으로는 도착할 그래요?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예. 거예요. 그럼 10시 43분에 출발했으니까 12시 안에는 그 원산 갈마공항에 네, 내릴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럼 가게 되면 저는 궁금한 게 우리 기자들도 따라갔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 내용들, 그다음에 사진들, 영상들 제공을 해주는 겁니까? 우리는 현송월 네. 단장 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취재 경쟁이 붙었었잖아요. 사실 저희하고 기본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저희가 인터넷 같은 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영상이나 뭐 이런 것도 전송하는 데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고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직통 전화나 팩스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받는데요. 네. 이번에 현장 상황이 지금 어떤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네.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영상은 오늘은 못 받을 것 같고 예. 이제 뭐 관련 내용, 취재 내용 같은 것들은 오늘 조금 전달이 돼서 관련해서 저희가 좀 보도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당초 이제 대북 제재에 뭘 타고 갈지도 사실 궁금했잖아요. 이제 네. 비행기로 간다는 건 이미 이제 알려졌습니다만 네네. 어떤 비행기, 어떤 기종으로 갈지가 궁금했었는데 아시아나 전세기 321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비행기는 174석 규모라고 일단 아시아나 측에서 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알려지면 한 150석 정도로 지금 예. 알려져 있는데 그 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일본, 동남아를 다니는 소형 비행기라고 해요. 예.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뭐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이 미국으로 저희가 이제 북한을 다녀온 비행기는 180일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6개월 동안. 네, 그 기간에 사실 크게 이제 구애를 받지 않는 비행기를 이제 우리 정부 측에서도 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일본, 동남아를 다니니 혹여 이 비행기가 제재 대상이 되더라도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제재 대상이라는 게 이제 항공사 전체가 아니라 네. 그 비행기만 미국에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정부가 미국이랑 계속 조율을 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오늘 오전에 결정이 된 건데요. 예. 최소한 그 비행사 전체가 제재를 받는 상황만큼은 확실히 피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아직 이제 정부가 뭐 명확하게 이 비행기 한 대, 지금 북한으로 들어가는 비행기에 대해서 제재가 된다 안 된다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제재에 이제 큰 걸림이 되지 않도록 조율을 했다라고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1박 2일 훈련이라서 사실 가서 어떤 훈련을 어떻게 하고 돌아올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네. 오전에 훈련하고 오후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네네. 이제 스키 우리 국내 이제 스키 선수들이 올라갑니다.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아니고 이제 상비군 선수들이라고 하는데 네. 스키협회 관계자한테 저희가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어떻게 뭐 입으면 안 되고 뭐 가져가면 안 되고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코리아가 입는 옷을 좀 자제하자고 얘기는 나왔는데 입는 옷이 다 있는 옷들인데 이거를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뭔가로 가리든가 해야 되는. 만약에 안 된다면 뭔가 가려야 된다고 하고요. 네. 휴대전화는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예전에 북한으로 취재를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그런 개인 핸드폰 이런 거는 가지고 못 들어갔고요. 보통 가지고 들어갈 수 있더라도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놓고 가도록 하고 또 이제 우리 체제, 이 남한의 체제나 이런 것을 좀 많이 드러내는 물건이나 네. 혹은 북한의 체제를 비방하거나 이제 하는 그런 그쪽에서 원치 않는 네. 물건들은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통일부에서 권고를 합니다. 네. 좀 가서 좀 잘 좀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맞습니다. 훈련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남북의 하나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한 어떤 네. 그런 목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이제 이 시간쯤이면 11시가 다 돼가니까 여기 이제 그 트럼프의 연두교수의 북한 관련된 아주 강력한 발언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소식은 아직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밑에서 좀 전해드릴 텐데 네. 금강산 합동 공연은 취소가 됐잖아요. 네. 그 아직까지도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거죠? 북한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요, 금강산 공연에 목을 맬 이유가 사실 전혀 없죠. 마식령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금강산은 특히나 지금 우리 남한에서 그곳에 가서 공연하는데 필요한 기름을 못 구해서 난리다. 이 대북 제재 때문에 기름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언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 뭐 이런 게 계속 노출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을 것 같아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가 그것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에 놓인 걸 북한이 좀 파악하고 왜냐하면 경유도 갖고 올라가야 그렇죠. 가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알아서 좀 취소해 준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금강산 공연은 무산됐습니다만 현재 강릉과 서울에서 하기로 했던 현송월 삼전 악단장의 공연은 예정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8일 날. 자, 현송월 단장이 내려왔을 때 강릉 아트센터가 좁다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트집을 잡느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긴 했는데요. 공연장 자체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마 좁았던 것 같고. 거기는 워낙 크잖아요, 다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큰 곳을 원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측에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또 관련된 장비는 또 고가의 좋은 장비들을 요구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거기에 맞춰주기가 좀 힘들었던 게 아닌가.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비용 문제가 지금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용을 대겠다라는 게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며칠 안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통일부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를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송월 단장의 나이가 일부 또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그동안 뭐 몇 살 위다 또는 한참 위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딱 정해서 드러난 게 있다면서요? 네, 근데 그건 사실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제 만 41살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어요. 77년생. 네, 그렇게 알려져 있었고 뭐 김정은보다 7살 연상이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어 있었던 거여서요. 그거를 그냥 이번에 이제 정보위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줬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김정은과 뭐 내연설이 있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해명은 뭐 국정원의 얘기도 나왔습니까? 이번 정보위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얘기가 안 나왔는데 그냥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조금 과장된 내용으로 전달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부끼리 굉장히 친하다고 해요. 김정은 부부랑 현송월 부부가 워낙 친해서 사석에서도 많이 만나고 하는 사이라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처음에 이런 게 나왔을 때 국정원에서 좀 제대로 확인을 해서 좀 이렇게 국민에게 좀 알려주면 억측이나 오해가 없을 텐데 맞습니다. 당시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국회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나왔던 해석이나 주장들은 또 이게 다 엉그러지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대북 제재가 압박의 수위를 계속해서 강하다 보니까 북한에 지금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미사일 개발할 돈이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일까요? 이 뭐 상품 뭐 여행 상품이 나왔다면서요? 네, 저도 그 부분 보고 좀 놀랐는데요. 사실 북한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가도 사진을 마음대로 못 찍습니다. 제 돈을 주고 여행을 가도 북한에서 정해준 위치에서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요. 그 자리에 서서 정해진 각도로만 사진을 찍어야 되고 또 심지어 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나 사진 같은 게 걸려 있는 곳에서는 웃으면서 사진도 못 찍어요. 무표정으로 사진을 찍어야만 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약간 그것을 역이용한 상품을 만들어서 지금 내놓고 외화벌이에 나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 평양 남포 사리원 개성 가는데 6명 제한된 게 상품이 315만 원. 요즘에 일본 가고 중국 가도 뭐 100만 원 이하 상품들 많은데 과연 이 돈 내고 북한에 갈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